오후 2시 낡은 벽시계의 초침이 10일을 가리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이순덕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어김없이 정확하게 마치 기계처럼 70대 후반의 할머니에게 이 전화는 이제 하루 중 가장 예측 가능한 사건이었고 동시에 가장 귀찮은 일과였다. 소파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귀찮았다. 무릎이 시큰거렸다. 할머니는 느릿느릿 벽에 걸린 유선전화기로 다가갔다. 요즘 세상에 누가 유선전화를 쓰나 싶었지만 할머니에게 이것은 익숙함의 영역이었다. 새 것을 배우기엔 이미 너무 늙었다고 생각했다. 네. 할머니의 목소리는 무뚝뚝했다. 통화를 원한다기보다는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그것이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동구복지센터 상담원 김지연입니다.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밝았다. 지나치게 밝았다. 마치 햇살처럼 혹은 봄날의 새소리처럼. 할머니는 그 밝음이 때로 부담스러웠다. 세상에 그렇게까지 밝을 이유가 있을까? 먹었어요. 뭐 드셨어요? 김치찌개. 아, 좋으시네요. 많이 드셨어요? 적당히요. 혹시 불편하신 곳은 없으세요? 어디 아프시거나. 없어요. 짧은 대답. 더 이상 길게 말할 필요가 없었다. 어차피 매일 같은 질문, 매일 같은 대답. 할머니는 이 의례적인 대화가 빨리 끝나기를 바랐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내일 또 전화 드릴게요. 네. 뚝. 전화가 끊겼다. 할머니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소파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빗줄기는 가늘고 끈질겼다.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시간처럼. 텅 빈 집 안에는 빗소리만 가득했다. 벽시계의 똑딱거림, 냉장고의 윙윙거림, 그리고 할머니 자신의 숨소리. 매일같이 밥은 먹었냐, 잠은 잤냐. 할머니는 중얼거렸다. 손자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낯선 사람이 매일 전화를 한다. 업무니까, 일이니까. 할머니는 그걸 알았다. 진심으로 걱정해서가 아니라 체크리스트에 표시하기 위해서. 복지 대상자 이순덕, 생존 확인, 이상 무.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왜인지 더 고요했다. 더 적막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생기는 공백. 할머니는 그 공백이 싫었지만 그렇다고 전화 통화가 좋은 것도 아니었다. 모순된 감정이었다. 할머니는 소파에 몸을 묻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장엔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다. 치워야 하는데 귀찮았다. 요즘은 모든 게 귀찮았다. 밥 먹는 것도 씻는 것도 심지어 살아가는 것조차. 3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다. 그때는 남편이 있었다. 아침마다 투덜거리며 신문을 읽는 남편. 된장찌개가 짜다고 불평하던 남편. 밤마다 코를 골며 자던 남편. 귀찮았다. 시끄러웠다.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다. 아들은 해외로 갔다.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 할머니는 말리지 않았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끔 전화가 왔다. 시차 때문에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며 점점 뜸해지는 전화. 할머니는 괜찮다고 했다. 정말 괜찮았을까? 잘 모르겠다. 엄마, 거기 복지센터 서비스 신청해뒀어. 매일 전화 온대. 안부 확인하는 거야. 아들의 마지막 통화에서 들은 말이었다. 할머니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다. 하지만 얼마 후부터 정말로 매일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동구복지센터 상담원 김지현. 처음엔 신기했다.
국가가, 사회가, 누군가가 나를 신경 쓴다니.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서비스. 고독사 방지. 할머니는 뉴스에서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신기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그것도 익숙해졌다. 익숙함은 감동을 지웠다. 그리고 남은 것은 의무감뿐이었다. 전화를 받아야 한다는, 대답해야 한다는. 그런데도 할머니는 전화를 받았다. 왜일까? 생각해보면 이유는 간단했다. 그게 하루 중 유일하게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였기 때문이다. 비록 형식적이고 짧고 의미 없다 해도. 그래도 대화는 대화였다. 목소리는 목소리였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다. 어릴 적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 딸에게 불러주던 자장가. 딸. 할머니는 그 단어를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빗소리는 기억을 불러왔다. 지연이. 할머니의 딸. 15년 전 집을 나간 딸. 그 후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딸. 아니, 할머니도 연락하지 않았다. 서로가 서로를 지운 채 살아왔다. 지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빗소리는, 정막은, 전화벨 소리는 모든 것이 딸을 떠올리게 했다. 할머니는 소파에서 일어나 작은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딸의 초등학교 입학 사진. 새 가방을 메고 환하게 웃고 있는 딸. 할머니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서랍에 넣었다. 보면 안 된다. 보면 마음이 약해진다. 오후 3시.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렸다. 할머니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내일도 오후 2시에 전화가 올 것이다. 같은 질문, 같은 대답.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할머니는 생각했다. 이게 삶일까? 전화 한 통으로 확인되는 생존. 밥을 먹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하루. 이게 전부일까? 창밖에 비는 계속 내렸다. 끝없이 조용히 쓸쓸하게. 오후 2시. 전화벨이 울렸다. 할머니는 이번엔 조금 빨리 일어났다. 스스로도 이상했다. 언제부턴가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다. 여보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 따뜻하게 입으셨어요? 김지연의 목소리였다. 할머니는 창밖을 보았다. 비가 그친 자리에 흐린 하늘이 있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입었어요. 다행이에요. 감기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일교차가 커서. 네. 점심은 드셨어요? 먹었어요. 뭐 드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다. 오늘 점심을 뭘 먹었더라.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매일 혼자 먹는 밥은 다 비슷했다. 냉장고에 있는 걸 대충 덮여 먹는 것. 맛도 의미도 없는 식사. 된장찌개요. 그런데 별로 안 맛있었어요. 할머니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평소엔 짧게 대답했는데 오늘은 뭔가 더 말하고 싶었다. 혼잣말이 아닌 누군가에게 하는 말을.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김지연이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내일은 맛있는 거 드세요.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거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할머니의 말에 김지연은 또 잠시 멈췄다. 할머니는 그 침묵이 이상하게 편안했다. 급하게 대답을 채워 넣지 않는 것.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게 진심처럼 느껴졌다. 그러게요, 뭘 좋아하세요? 글쎄요. 요즘은 뭘 먹어도 그냥 그래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다. 사실이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다.
아무리 정성껏 만들어도,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함께 먹을 사람이 없으면 음식은 그저 연료일 뿐이었다. 그래도 옛날에 좋아하셨던 음식 있으시잖아요. 김지연의 말에 할머니는 멈칫했다. 옛날. 그 단어가 할머니의 기억을 건드렸다. 옛날엔 남편이 있었고, 아들이 있었고, 딸이 있었다. 식탁은 시끄러웠다. 밥 더 달라는 소리, 반찬이 짜다는 불평,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떠드는 목소리. 시끄럽고 정신없었지만 그게 행복이었다. 미역국. 할머니가 불쑥 말했다. 스스로도 놀랐다. 왜 그 말이 나왔을까? 옛날엔 생일마다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우리 딸이 좋아했거든요. 말이 나온 김에 할머니는 계속 말했다. 참았던 것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15년 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 딸분이 계세요? 김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할머니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다. 할머니는 자신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있긴 한데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어요. 싸웠거든요. 크게. 무슨 일이셨는데요? 김지연의 질문은 조심스러웠다. 마치 깨지기 쉬운 것을 다루듯.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오래된 한숨. 15년 동안 쌓인 후회의 무게가 담긴 한숨. 딸이 결혼한다고 했는데 남자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나이도 많고 이혼한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반대했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기억은 선명했다. 그날의 말다툼, 딸의 울음, 자신의 고함. 근데 딸은 듣지 않았어요. 사랑한다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집을 나갔어요.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전화 너머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김지연은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다. 그게 벌써 15년 전이에요. 그 뒤로는요? 김지연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다. 할머니는 여전히 눈치채지 못했다. 연락이 없었어요. 내가 먼저 연락할 수도 없었고. 자존심 때문에. 바보 같은 자존심.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조금 비쳤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다. 요즘 생각해요. 그때 왜 그랬을까? 그냥 축하해주지. 딸이 행복하면 되는 건데. 근데 난 내 생각만 했어요. 어르신. 이제 와서 어떻게 연락해요? 15년이나 지났는데. 딸도 날 원망하겠죠. 당연하지. 엄마가 자기를 버렸으니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김지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뭐가 늦지 않았어요? 다 늦었어요. 15년이에요, 15년. 하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언제부턴가 눈물이 나와 있었다. 이렇게 전화라도 해주시니까 고마워요. 안 그러면 정말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살거든요. 당신 목소리 들으면 조금 덜 외로워요. 전화 너머로 작은 흐느낌이 들렸다. 김지연이 울고 있었다. 할머니는 놀라서 물었다. 왜 그래요? 혹시 울어요? 아,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냥 어르신 이야기를 들으니까. 미안해요.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 아니에요, 어르신.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김지연의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 있었다. 할머니는 이상했다. 왜 저 사람이 울까? 그냥 업무상 전화를 하는 사람인데. 하지만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사연은 있는 법이니까. 내일도 전화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당연하죠. 매일 전화 드릴게요. 고마워요.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이 뜨거웠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다는 것. 형식이 아닌 진짜 대화. 할머니는 창밖을 보았다. 햇살이 조금 더 밝아졌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다. 오후 2시가 되었다. 할머니는 전화기 앞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김지현에게 뭘 물어볼까? 할머니는 기다렸다. 시계를 보며 전화기를 보며. 하지만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다. 2시 10분 할머니는 조금 불안해졌다. 혹시 깜빡한 걸까? 바쁜 걸까? 2시 20분 할머니는 전화기를 들어 확인했다. 고장은 아닌 것 같았다. 발신음이 잘 들렸다. 2시 30분 할머니는 소파에 앉았다. 그냥 늦는 거겠지. 곧 올 거야. 하지만 오후 내내 전화는 오지 않았다. 할머니는 저녁을 먹지 못했다. 입맛이 없었다. 자꾸 전화기를 보게 됐다. 혹시 놓친 건 아닐까?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 밤이 되었다. 할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왜 전화가 안 왔을까? 혹시 내가 지난번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부담스러웠을까? 딸 이야기를 하면서 운 것 때문에 곤란했을까? 할머니는 후회했다. 괜히 사적인 이야기를 했다. 업무상 전화하는 사람에게. 이제 김지현도 나를 피하는 걸까? 다음 날도 전화가 오지 않았다. 할머니는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었다. 산책도 나가지 않았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다. 그냥 전화기만 바라보았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침묵, 적막. 할머니는 점점 무너져 내렸다. 이상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이 전화가 귀찮았는데, 이제는 이 전화가 없으면 하루가 의미 없었다. 사흘째 되는 날 할머니는 견딜 수 없었다. 복지센터 전화번호를 찾았다. 김지연이 예전에 알려준 번호. 할머니는 여러 번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동구 복지센터입니다. 낯선 목소리였다. 할머니는 긴장하며 말했다. 저기요 상담원 김지현 씨 계세요? 김지현 상담원이요? 잠시만요. 잠시 후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어르신, 김지연 상담원 관련해서 무슨 일이세요? 저 요즘 전화가 안 와서요. 왜 그런지. 아, 어르신. 죄송합니다. 김지연 상담원이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휴직을 했어요. 할머니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휴직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건 저희도 자세히는 몰라서요. 개인 사정이라고만 대신 다른 상담원이 어르신께 연락드릴 거예요. 언제 돌아와요? 그건 미정입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그럼 제가 김지현 씨한테 연락할 방법은 없나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저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갑자기 모든 힘이 빠졌다. 무슨 일이 있는 거지? 할머니는 걱정이 되었다. 김지연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다. 마지막 통화에서 울먹이던 목소리. 혹시 아픈 건 아닐까? 사고가 난 건 아닐까? 할머니는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계속 김지연이 생각났다. 이상했다. 목소리만 들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며칠이 지났다. 새로운 상담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 배정된 상담원 박수진입니다. 아, 네.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네. 할머니는 예전처럼 짧게 대답했다.
박수진 상담원은 친절했다. 목소리도 밝았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김지연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혹시 불편하신 곳은 없으세요? 없어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전화가 끊겼다. 할머니는 텅 빈 기분이 들었다. 형식적인 전화. 업무상의 확인. 그게 전부였다. 김지현과의 통화는 달랐다. 뭔가 더 있었다. 온기가 있었다. 할머니는 점점 기운이 없어졌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산책도 나가지 않았다. 그냥 집에 앉아서 창밖만 바라보았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났다. 할머니는 점점 말라갔다. 이웃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였다. 할머니,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할머니는 알았다.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김지현이 없는 하루는 의미가 없었다. 어느 날 밤 할머니는 다시 옛날 사진첩을 꺼냈다. 딸의 사진들. 아기였을 때, 유치원생이었을 때, 초등학생이었을 때. 할머니는 사진들을 천천히 넘겼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딸의 이름. 김지현. 상담원의 이름도 김지현.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지연이라는 이름은 흔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다. 할머니는 자신을 달랬다. 그럴 리 없어. 딸이 복지센터 상담원일 리 없어. 그것도 나한테 전화할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다. 목소리, 말투, 그리고 마지막 통화에서 보인 반응. 딸 이야기를 할 때 울먹이던 목소리. 할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지연아 혹시 너였니? 대답은 없었다. 사진 속 딸은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다. 할머제 시도제이 계속리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계속 생각했다. 만약 정말 김지연이 내 딸이라면 15년 동안 연락 없던 딸이 상담원이 되어 매일 전화를 걸었다면 왜 신분을 밝히지 않았을까? 왜 그냥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새벽이 되어서야 할머니는 잠들었다. 꿈속에서 어린 딸이 나타났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엄마, 나예요. 할머니는 꿈속에서 울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백엔니지 눈물로 젖어 있었다. 할머니는 결심했다. 복지센터에 직접 가기로. 진실을 확인하기로. 설령 아니라고 해도 김지현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자신에게 온기를 준 것에 대해. 아침 일찍 할머니는 옷을 갈아입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외출이었다. 거울을 봤다. 초췌한 얼굴, 깊어진 주름.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이런 모습을 딸이 본다면 아니, 딸이 아닐 수도 있다. 할머니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버스를 타고 복지센터로 향했다. 창밖 풍경이 낯설었다. 언제부턴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았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차들은 달리고 아이들은 웃고 있었다. 할머니는 문득 생각했다. 나는 언제부터 세상에서 멈춰 있었을까? 남편이 떠나고 아들이 떠나고 딸이 떠나고 그때부터 할머니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복지센터는 낡은 건물이었다. 3층짜리 건물. 1층엔 약국과 편의점이 있었고 복지센터는 2층에 있었다. 할머니는 계단을 천천히 올랐다. 무릎이 아팠다. 숨이 찼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2층에 도착했다. 문에는 동구복지센터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할머니는 손잡이를 잡았다.
손이 떨렸다.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안은 생각보다 작았다. 책상 몇 개와 컴퓨터, 그리고 직원 서너 명이 있었다. 한 젊은 여직원이 할머니를 보고 다가왔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지연 상담원 만나고 싶어서요. 여직원의 얼굴이 난처해졌다. 어르신, 김지연 상담원은 지금 휴직 중이라서 만나실 수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꼭 만나야 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여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안쪽으로 들어갔다. 곧 나이든 남자가 나왔다. 센터장인 것 같았다. 어르신,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김지연 상담원을 만나고 싶습니다. 지연 씨가 어르신께 전화드렸나 보죠? 하지만 지금은 개인 사정으로 제 딸인 것 같아서요. 센터장이 멈칫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다. 15년 전에 헤어진 딸이에요. 이름도 같고 나이도 비슷하고 혹시 제 딸이 아닐까 싶어서. 센터장은 잠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제가 확인은 할 수 없지만 지연 씨가 어르신께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쓴 건 사실입니다. 다른 어르신들보다 훨씬 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정말 제 딸인가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라서요. 그럼 연락처라도 제발 좀 알려주세요. 센터장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규정상 그럴 수 없어요. 할머니는 주저앉을 것 같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지만, 센터장이 말을 이었다. 어르신의 말씀을 지연 씨에게 전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 씨가 원한다면 어르신께 연락할 수 있도록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그럼 전해주세요. 엄마가 미안하다고. 그리고 보고 싶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센터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꼭 전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센터를 나왔다. 계단을 내려가며 눈물을 흘렸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할머니는 1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며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따뜻했다. 지연아, 엄마 말 들렸니? 제발 돌아와줘.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다. 희망이 생겼다. 딸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할머니는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오랜만이었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창문을 닦았다. 딸이 오면 깨끗한 집을 보여주고 싶었다. 저녁엔 미역국을 끓였다. 딸이 좋아하던 미역국. 할머니는 정성껏 끓였다. 멸치 육수를 내고 참기름에 미역을 볶고 간을 맞췄다. 한 숟가락 떠먹어봤다. 맛있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요리였다. 할머니는 식탁에 미역국을 차려놓고 기다렸다. 딸이 올 리 없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기다렸다. 혹시 모르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밤이 되었다. 미역국은 식었다. 할머니는 혼자 미역국을 먹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국물에 눈물이 섞였다. 짠맛이 더 짜게 느껴졌다. 지연아, 엄마 여기 있어. 언제든지 돌아와. 할머니는 빈 식탁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날 밤 할머니는 딸의 방에 들어갔다. 15년 동안 닫아뒀던 방. 먼지가 수북했다. 침대, 책상, 옷장. 모든 게 그대로였다. 딸이 떠난 그날 그대로. 할머니는 침대에 앉았다. 딸의 베개를 안았다. 딸의 냄새는 이미 사라졌지만
할머니는 기억했다. 달콤한 샴푸 냄새, 어린 딸의 체온. 지연아,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할머니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오랫동안 울었다. 15년 동안 쌓인 후회와 그리움이 터져나왔다. 사흘이 지났다. 할머니는 매일 집을 청소하고 밥을 정성껏 지어 먹었다. 딸이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센터장이 말을 전했을까? 딸이 그 말을 들었을까? 돌아올까? 할머니는 알았다. 너무 큰 기대인 것을. 1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다. 딸도 이제 자기 삶이 있을 것이다. 가족이 있을지도 모른다. 돌아올 이유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할머니는 기다렸다. 그게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 넷째 날 오후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창밖으론 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낙엽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초인종이 울렸다. 할머니는 손을 닦으며 현관으로 향했다. 택배일까? 이웃 사람일까? 할머니는 문을 열었다. 그리고 멈췄다. 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검은 코트를 입고 머리를 뒤로 묶었다. 눈가엔 눈물 자국이 있었다. 할머니는 숨이 멎었다. 시간이 멈췄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그 한 단어. 15년 만에 듣는 그 단어. 할머니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지연이, 네가 정말 지연이니?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너지듯 할머니 앞에 주저앉았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얼굴을 만졌다. 진짜였다. 꿈이 아니었다. 내 딸이 돌아왔다. 지연아, 지연아. 할머니는 딸의 이름을 계속 불렀다. 그것밖에 할 수 없었다. 15년 동안 부르고 싶었던 이름. 꿈에서만 불렀던 이름. 두 사람은 현관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지나가던 이웃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세상은 사라지고 오직 모녀만 남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할머니가 먼저 정신을 차렸다. 추운데 들어오자. 응.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마주 앉았다. 할머니는 차를 내왔다. 손이 너무 떨려서 잔에 따르기가 힘들었다. 지연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제가 할게요, 엄마. 엄마. 그 단어를 들으니 할머니는 또 눈물이 났다. 그래, 그래.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서로를 바라봤다. 15년이라는 시간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할머니는 더 늙었고 지연은 성숙해졌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제가 복지센터 상담원이었어요.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목소리가 너무 익숙했거든.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그냥 업무로 배정받은 어르신 중 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름을 보고 이순덕. 엄마 이름이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확인해 봤어요. 주소도 가족 관계도. 정말 우리 엄마였어요. 그래서 계속 전화한 거야? 네, 하지만 신분을 밝힐 수가 없었어요. 겁이 났어요. 엄마가 절 거부하실까봐. 전화를 끊으실까봐. 할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바보야. 내가 왜 너를 거부해? 내가 돌아오길 매일 기다렸는데. 정말요? 그럼. 하루도 빠짐없이.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는 딸을 안았다. 어린아이를 안듯이. 15년 전처럼.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지연이 말했다.
엄마 전 그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들었다. 5년 살았어요. 처음엔 행복했어요. 그 사람이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쓰라렸다. 근데 그 사람이 또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한 이유가 바람 때문이었대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미어졌다. 그래서 이혼했어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처음부터. 지연아. 그 뒤로 혼자 살았어요. 너무 후회했어요. 엄마 말을 들을 걸. 엄마한테 용서를 빌 걸. 근데 어떻게 돌아가요? 저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하면 참아. 할머니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다 지났어. 이제 다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엄마 걱정만 끼쳐드렸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내 선택을 존중했어야 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됐는데. 난 내 생각만 했어. 두 사람은 또 울었다. 후회와 용서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저녁이 되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갔다. 뭐 해줄까? 뭐 먹고 싶어? 지연이 따라 들어왔다.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야, 엄마가 해줄게. 오랜만에 우리 딸 밥 해주는 건데. 할머니는 냉장고를 열었다. 미역이 있었다. 미역국 끓여줄까?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할머니는 정성껏 미역국을 끓였다. 지연은 옆에서 지켜봤다. 엄마의 손놀림, 익숙한 뒷모습, 15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밥상이 차려졌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할머니가 지연의 그릇에 미역국을 떠주었다. 많이 먹어. 네, 엄마. 지연은 한 숟가락 떠먹었다. 그리고 멈췄다. 눈물이 또 났다. 맛있어요, 엄마. 옛날 그 맛이에요. 할머니도 울었다. 그래, 엄마 손맛은 안 변해. 두 사람은 울면서 밥을 먹었다. 하지만 행복했다. 함께라서. 다시 만났으니까.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할머니가 물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전화를 안 한 거야? 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갑자기 쓰러져서. 뭐? 할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왜? 어디가 아파서? 과로 때문이었어요. 일도 하고, 엄마 걱정도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지연아, 괜찮아요, 이제. 퇴원했어요. 근데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숨어서 엄마 목소리만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엄마를 안는 거잖아. 엄마라고 부르는 거잖아. 지연은 할머니를 바라봤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용기를 내자. 거절당해도 좋으니까 한 번만 안아보자. 할머니는 딸을 끌어안았다. 바보야. 내가 왜 너를 거절해? 넌 내 딸인데. 엄마.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약속해. 네, 엄마. 절대 안 떨어질게요. 두 사람은 오래 안고 있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녹아내렸다. 상처가 아물었다. 사랑이 다시 흘렀다. 그날 밤 지연은 자기 방에서 잤다. 15년 동안 닫혀있던 방. 할머니가 깨끗이 청소해놨다. 엄마, 제 방 그대로네요. 그럼. 내 방인데. 지연은 침대에 누웠다. 익숙한 천장. 익숙한 냄새. 집이었다. 돌아온 것이었다. 할머니는 딸에게 이불을 덮어줬다. 잘 자라. 엄마도 주무세요. 할머니가 나가려는데 지연이 불렀다. 엄마. 응. 사랑해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15년 만에 듣는 말이었다.
나도 사랑해, 우리 딸. 할머니는 불을 끄고 나갔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딸의 방문을 바라봤다. 꿈만 같았다. 딸이 돌아왔다. 정말로. 할머니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오랜만에 편안했다. 외롭지 않았다. 벽 하나 너머에 딸이 있었으니까. 고마워, 지연아. 돌아와줘서. 할머니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들었다. 15년 만에 가장 평화로운 잠이었다. 에필로그. 2달 후 가을이 깊어졌다. 할머니와 지연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할머니는 딸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다. 엄마, 저기 벤치에 앉아요. 두 사람은 나무 벤치에 앉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떨어졌다. 엄마. 응. 제가 다시 센터로 복직했어요. 그래. 괜찮겠어? 네. 이젠 숨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냥 제 일을 하면 돼요. 할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다. 근데 나한테 전화는 안 하잖아. 매일 저녁 집에 가는데 뭐하러 전화해요? 두 사람은 웃었다. 지연은 이제 매일 저녁 할머니 집에 들렀다.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함께 텔레비전을 봤다.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지연아. 네, 엄마. 고마워. 왜요? 돌아와줘서. 지연은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기다려주셔서. 용서해주셔서. 할머니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은 언제나 함께야.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춤추듯 떨어졌다. 하지만 두 사람은 따뜻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있었으니까.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 인연. 목소리로만 전해지던 사랑. 그것이 이제 포옹이 되고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다.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다. 당신 보고 있어요? 우리 딸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하늘에 있을 남편에게 말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갔다. 사람들은 바쁘게 살았다. 하지만 이 작은 공원 벤치에선 기적이 일어났다. 15년 만에 재회, 용서,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사랑. 지연이 말했다.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제가 친구 데려와도 돼요? 친구? 무슨 친구? 지연은 수줍게 웃었다. 남자친구요. 센터 동료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웃었다. 그래, 데려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이번엔 반대 안 하실 거죠? 할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그것만 기억해. 네, 엄마. 두 사람은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다. 단풍길을 따라 낙엽을 밟으며 할머니는 생각했다. 인생은 언제나 기회를 준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단지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한다.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전화 한 통.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다. 목소리 하나가 15년의 침묵을 깼다. 사랑이 다시 흘렀다. 해가 기울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할머니와 지연은 집으로 향했다.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하나로 이어진 그림자.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그림자. 저 멀리서 전화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는 그 소리가 두렵지 않았다. 외롭지 않았다. 딸이 있었으니까. 가족이 있었으니까. 사랑이 있었으니까.